안녕하세요. 감정평가 강대복귀의 김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까지 했고요. 책은 보지 않았는데 책의 내용이 생각보다 좀 길어요. 내용이 많고,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렸던 PPT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 문제는 책을 보시면은 가평사에서 한 번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제 투여해야 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과감하게 안 보시는 걸로 하고요. 만에 하나 나온다 그러면 틀리고 다른 곳에서 더 맞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화 규정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반드시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맥스 최대치가 도시 지역이건 비도시 지역이건 간에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한다는 거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주차장 100% 완화해주는 거, 한옥마을,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차 금지구역, 이 세 개에 대해서 특히 한옥마을이 잘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장 100% 완화시켜준다는 거, 그 얘기는 주차장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할 것은 개발입니다. 개발 행위예요. 개발 행위의 허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뭘 배웠냐면, 자, 우리 국토계획법이죠. 국계법이에요. 이걸 다 적어야겠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짤 거냐. 그래서 도시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배웠죠. 그리고 관리계획 내에서 또 뭘 배웠냐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배웠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연보호구역, 이거 용도구역이죠. 그 다음 기반시설, 그 다음 도시개발, 그 다음 정비사업,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인 요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 게 뭐 있냐면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은 제가 이용 파트에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시개발은 별도 개별법이 있어요. 별도 개별법이 있어서 도시개발법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학습하지 않는 거고요. 정비사업은 이거는 별도 개별법으로 나와 있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학습했고, 그 다음 입지규제 최소구역 학습했죠. 네. 그러고 나서 자, 계획은 멋들어지게 세웠어요. 계획은 멋들어지게 수립을 했는데, 자, 누군가가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이 건물 짓는 것이 이 계획에 부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겠죠. 이 제도가 이거예요. 개발 행위 허가 제도예요. 자, 개발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허가 행위 대상이 있어요. 허가 행위 대상. 그 다음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허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예외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예외 대상인지 이걸 볼 거고요. 그 다음 허가 절차. 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해줄 거냐. 그 허가를 해주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이 기준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 허가 기준에도 맞고 절차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뭐 수질 보호나 이제 동식물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허가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게 있어요. 기반시설 연동제는 뭐냐면 뒤에서 배울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 지역이 있어요. 하나 지역은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개발이 막 빡빡하게 돼 있어요.
이미 개발될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에 또 개발을 하겠대. 얘는 더 높이 짓겠대요. 그러면 여기에 더 밀집도가 높아지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이 도로 갖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더 넓혀야 돼. 근데 토지가 없네요.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 제한을 강화시켜야겠죠. 행위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개발 밀도 구역이에요. 개발 밀도 구역. 오타가 났는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 밀도를 관리하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지역인데 기반시설은 얘도 부족하고요. 얘도 부족한 건 맞아요. 기반시설이 이렇게 아주 부족해요. 근데 여기는 아직 개발이 덜 됐어요. 띄엄띄엄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개발을 하겠대. 이렇게 누군가가 개발을 하겠대.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밀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공이용시설을 늘려야겠죠. 근데 늘릴 만한 토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토지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돈이 필요한 거죠. 이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늘려야 되는 원인 제공은 누가 하는 거죠? 얘 개발하는 사람이잖아요. 얘 너 때문에 이거 더 늘려야 되니까 일정 부분 네가 좀 부담해라. 그게 기반시설에 대한 돈을 좀 내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공통점은 뭐예요? 기반시설이 둘 다 부족한 거예요. 그쵸? 둘 다 부족한데 다른 점은 얘는 개발할 토지가 없어요. 기반시설 설치할 토지가 없고 얘는 설치할 토지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들어가기 전에 책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나왔었죠. 근데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제가 이용 파트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뛴 겁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 토지를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어요. 내가 농사짓고 잘 짓고 있는데 여기에 학교를 짓겠대요. 그래서 학교 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여기 학교 부지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되죠.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더 이상 여기에다가 개발을 못해요. 자기 사적 개발을 못하고요. 그 다음 매매하기도 쉽지 않아요. 언제 개발될지 모르니까. 어차피 수용당할 땅이니까요. 그래서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있죠.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학교를 짓겠다고 해놓고 학교를 안 짓는다면 팔지도 못하고 아무 짓도 못하고 되게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시설을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그래요. 집행하지 않았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실효되게끔 일몰제를 도입하는 게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요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일몰제에 대한 얘기고 여기에다 학교를 직접 짓겠대요. 그래서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지어지는지 그 설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에서 제일 첫 번째 다뤄야 할 것은 허가 대상이에요. 도대체 어떤 짓을 해야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예요. 사람이 토지 위에 정착된 어떤 물건을 만들게 되면 그건 전부 다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이에요. 그럼 건축물은 뭐냐? 공작물 중에서도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요놈들은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건축물을 건축하겠다. 지붕이 있고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만들겠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공작물을 설치하겠다. 그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토지의 형질 변경이에요.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토지의 형질, 토지를 파내거나 그래야겠죠. 그걸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의 형질 변경. 자,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있고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 땅이에요. 이게 내 땅. 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인데 이걸로 좀 개발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뭐 수산시장을 하든 뭘 하든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깎아야죠. 이렇게 해서 깎아야죠. 그 절토라고 합니다. 절토. 흙이 좀 남았죠? 흙이 남았으니까 여기에 메꿔야죠. 여기 푸파인데 성토라고 그래요. 성토. 그럼 토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울퉁불퉁하잖아요. 울퉁불퉁하니까 여기 좀 평평하게 해야죠. 좀 다져야죠. 이거 정지라고 그래요. 정지. 다지는 걸 정지. 그리고 뭐 위에서 보면 여기는 건물을 지을 거지만 뭐 도로가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말 그대로 포장이에요. 도로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깔았다? 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흙이 여전히 많아요. 근데 토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방조제를 세우고 여기를 이렇게 매립을 했어요. 매립이라고 해요. 매립. 이런 거 매립, 정지, 성토, 포장, 절토. 이거를 토지의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형질 변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2번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땅을 파헤치고 깎고 다듬고 이러면 다 토지 형질 변경이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형질 변경이냐?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가 중요해요. 자, 농사짓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농사짓기 위해서 경작을 위해서 하는데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인데 과수원으로 바꾸겠대. 또는 이렇게 바꾸겠다 하면 이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경작을 위한 건데 지목 변경을 해요. 하긴 하는데 지목 변경이 전답 사이의 변경이에요. 전을 답으로, 답을 전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지목에서 전답은 그거죠. 경작 방식에 의해서 토지에 물 채우고 하냐 안 하냐 이거죠. 워낙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 토석의 채취예요.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거예요. 채취해서 무슨 건축 자재나 이런 걸로 쓰려고 하는지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질 변경을 위한 채취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토지의 형질 변경, 성토, 절토, 정지, 포장, 매립 이런 거 하다 보면 토속의 채취가 불가피하죠. 절토하는데 흙모래, 자갈, 바위 채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토속 채취가 아니라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지 토속의 채취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형질 변경을 위한 채취는 제외한다는 얘기는 개발행위 허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개발행위 허가 받아라 얘기입니다. 그다음 토지의 분할이에요. 토지의 분할, 필지를 나누는 거죠. 내가 가진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주인이 다르게 이렇게 분할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분할인데, 만약에 건축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내 토지를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토지가 좀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요만큼 분리해서 요걸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 건축물이 만약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이게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 건폐율이죠. 예. 대지 면적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용적률이죠. 근데 이 토지에 맞게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해서 건물을 지었다면 분할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건폐율과 용적률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다면 이때는 건축법에서 다뤄라 그 얘기예요. 근데 건축물이 없다면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토지가 없어요. 토지가 없고 그 다음 녹간농자. 자, 도시지역이 아니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도시지역이라면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분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녹간농자라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토지 분할 제한 면적 이하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에는 토지 분할 제한 면적이 있어요. 자,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A, 얘는 B, 얘는 C, D 이렇게 주인이 다 달라. 그럼 건물을 못 짓죠. 이렇게 너무 좁으면.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 제한을 해요.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제한하냐? 주거지역과 미지정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로 안 되고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이하로 안 되고요. 그다음 녹지지역 200이에요. 200제곱미터 이하 안 돼요. 이거 건축법에서 학습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급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이거 이하로 못 자르게 돼 있어요. 건축법에서. 근데 이 면적 이하로 분할한다 그러면 여기선 안 되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받아라 이 얘기예요. 자, 3번 너비 5m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냐면, 자, 이미 너비 5m예요. 이미 너비가 5m예요. 자, 토지가 이미 너비가 5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을 분할하겠대. 근데 분할하는데 이 면적이 요거를 충족해요. 건축법의 토지 분할 제한 면적을 충족해요. 그러면 이거는 충족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충족을 못해요. 충족을 못하면 이럴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적치입니다. 적치는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적치는 물건 쌓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뭐 너무 기니까 줄여서 적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 용도지역이 도간농자가 있죠. 주상공록,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주상공지역은 어때요? 허구한 날 물건을 쌓죠. 뭐 비일비재해요. 물건 쌓다가 뺐다가 쌓다가 뺐다가. 자, 그리고 또 그런 지역이 또 하나 있죠. 어디냐면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도 농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았다가 다시 가져갔다가 그런 게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주상공하고 녹 빼고 네모로 칠까요? 녹, 관, 자 이 세 개에 대해서만 물건을 쌓을 경우 어디에?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울타리 밖 1개월 이상 물건을 쌓는다면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어디에서? 녹관자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었어요. 대상. 자, 그 다음 이런 대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대상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이에요. 책을 보시면 좀 내용이 법률상으로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첫 번째로 허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를 했어요. 했는데 일부 좀 변경을 해야 돼.
근데 그 변경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개발 행위 허가를 또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여기서 한번 보실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애시당초 그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예요. 허가 예외, 그래서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 행위 허가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 자체가 경미한 거예요. 이거랑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미 허가 받은 사항 받고 나서 뭔가 변경을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올 게 경미한 행위예요. 행위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허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이에요. 허가 받았는데 경미한 변경, 어떤 정도가 경미하냐 이거죠. 자, 경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국토계획법에서 어떤 게 경미한 거냐, 이거는 양이 많아서 외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 뭔가 축소한대요. 그 행위가 축소한대요. 그 다음에 불가피하대요. 뭐 불가피한 거 어쩔 수 없죠. 뭐 어쩌겠어요. 불가피한 거. 그 다음에 뭐 일정에 관한 거. 일정은 허구날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매번 이럴 때마다 뭐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하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일정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상위 계획이 바뀌었어요. 상위 계획이 바뀜으로 해서 하위 계획이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죠. 이게 불가피한 성격이랑 같아요. 그 다음 뭐 좋은 것들. 복습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 뭐가 좋죠? 뭐 임대주택 같은 거 좋죠. 그 다음에 공공주택 뭐 이런 거 느낌 좋잖아요. 뭔가 좋은 일 하는 것 같고, 뭐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에 대한 변경은 대부분 경미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 규제가 강화되는 거예요. 규제가 완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다면 그건 경미한 걸로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에서 숫자는 5에서 한 20 정도가 나와요. 경우에 따라서 30도 나오는데 대부분 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5에서 20 또는 30 그 내외라면 터무니없이 뭐 40, 50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은 경미하지 않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요 정도를 그냥 기본 개념으로 갖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지문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허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이에요. 사업기간을 단축한대요. 축소, 단축. 경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지문으로 나온다면. 그 다음,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한대요. 자, 여기 지문에 나왔으면 숫자는 5가 나왔어요. 5에서 20 정도는 경미한 사항이지. 오케이. 그리고 축소한대. 그렇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뭐 5% 이내 확대하는 것도 경미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앞에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문에 잘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실제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5% 범위 안에서 축소만 되는 거지 5% 범위 안에서 잘 안 보일까요? 5% 범위 안에서 확대한다. 그러면 숫자만 딱 보면은 5% 정도 확대한다고 뭔가 큰 문제가 있나? 경미한 사항이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따로 정리를 해두세요. 제가 말씀드린 경미한 사항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까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한대요. 불가피하잖아요. 불가피한 거 어쩌겠어. 오케이. 그 다음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이에요. 자, 뭐 공사를 했는데 개발을 했는데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이만큼 좀 조금 더 삐져나갈 수 있잖아요. 허용되는 오차가 있어요. 그 범위만큼 반영하기 위해 그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허용되는 오차예요. 허용되는 오차. 형질 변경을 하던 건축물을 건축하던 간에 건축물 건축하더라도 내가 애시당초 신고한 면적보다 한 1cm 정도, 5cm 정도 더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허용 범위 오차라면 그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다시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반영하기 위한 변경이다. 그러면 괜찮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허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입니다. 그 다음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볼게요. 허가 예외입니다. 자, 예외. 이거 전에 책을 잠깐 볼게요. 자, 챕터 8 개발행위 허가예요. 거기에서 1 개발행위 허가, 작은 1번에 허가권자와 허가 대상 이렇게 돼 있죠. 허가권자 나오고 하나, 둘, 한 세 번째 줄 보시면 단서 조항 있죠.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 있어요. 자,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데 다만 뭐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얘기는 도시군 계획사업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였죠?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있었죠?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죠? 뭐 도로나 이런 거 까는 거, 시설 사업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가지 조성하거나 단지를 개발하는 거, 도시개발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지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지은 거 새로 정비하겠다, 정비사업. 새로 짓겠다, 도시개발, 정비하겠다, 정비사업. 그래서 요 세 개 사업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라고 해서 국계법 제일 처음에 정의 부분에서 학습했던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었죠. 요거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재해복구예요. 재해복구. 재 태풍이 몰아쳐갖고 다 부셔가지고 있는데 치우느라고 땅도 좀 깎고 좀 덮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또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네? 그러면 안 되겠죠. 열받죠. 안 그래도 지금 다 부셔져 갖고 화가 나는데. 그래서 재해복구 당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다만 1개월 이내 신고는 해야 됩니다. 이만저만한 행위를 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협의는 누가 하죠? 관공서끼리 서로 협의하는 거죠. 내가 이런 공공시설을 짓겠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협의한 거니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아니죠. 예.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요 두 개는 내용이 좀 길죠. 근데 잘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길어서. 길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에 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신고 건축물은 그냥 작은 건축물이에요. 신고 대상 건축물은 작은 건축물이죠. 그래서 증축, 개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형질 변경인데 자,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만 이렇게 단서가 붙었어요. 이건 설명만 들으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내가 집 짓고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학교 짓겠대요.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어요. 학교로 짓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안 하는 거야. 세월이 가도록. 근데 이 집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좀 필요에 따라서 증축도 필요할 테고 개축이 필요할 테고 재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가 중요하죠?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이거 한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게 또 토지 형질을 형질 변경을 가져온다면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따로따로 받아야 되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건축법에 가서 배우겠지만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의제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이나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행위길래? 자,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깎아갖고 덮기도 하고 정지도 사업도 하고 평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서 이제 토지 조성을 딱 했어요. 근데 건물만 올리면 되는데 작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물 지으려니까 자금이 잘 안 도네. 그래서 방치해 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돈이 생겼어. 근데 이제 건물 올리려고 그래. 근데 봤더니 토지가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기도 하고
뭐 깎여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이거 다시 좀 다듬어야지. 어떻게 건물 바로 줄 수 없잖아요. 다듬어야지. 다듬는 거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좋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절토, 깎거나 성토, 땅을 덮거나 이런 거는 이거는 다듬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성토와 절토는 제외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경미한 행위예요. 어떤 행위가 경미한 행위냐? 자, 숫자가 잔뜩 나와서 겁먹을 수 있어요. 저도 겁먹고요. 여러분도 겁먹고. 야, 이거 외워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곧잘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책에서 나온 대로 외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욕심을 내셔서 내가 외우고 싶다. 외우는 건 좋은데 이 책에 나온 대로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 외우셔야 돼요. 이 표로. 제가 표로 열심히 만든 거예요. 보시면 자, 경미한 행위가 있는데 우리 허가 대상 행위가 뭐가 있었죠?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형질 변경이 있었죠. 그다음 채취 있었고 분할 있었고 그쵸? 그다음에 적치 물건을 쌓는 게 있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공작물 설치는 나와요. 공작물 설치 나오고 형질 변경 나오죠. 그다음 분할은 뒤에서 나올 거예요. 뒤에서 분할 나올 거고 그다음 채취 있고 적치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건축이 없죠. 건축은 경미한 행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허가든 신고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물 설치부터 나와요. 자, 공작물 그러면 이거 머리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요즘 많이 생각하면 태양열 전지 이런 거 산에 막 이런 거 잔뜩 설치해 놨잖아요. 지별판 있어가지고 임야 땅주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목 변경을 노리기 위해서 땅을 깎고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규모가 여기에 나온 면적 부피 무게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작물은 여기에 나온 면적보다 부피보다 무게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요. 왜?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없이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다니는 면적이고요. 제곱미터, 부피는 세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톤이에요. 톤이에요.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공작물 같은 경우 보면은 자, 50제곱미터 이내, 그 다음 부피 50세제곱미터 이내, 그 다음 무게는 50톤 이내라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기에서는 요거보다 작다면 경미한 행위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3배씩 늘어나죠. 150, 150, 150. 근데 여기서는 어디서 이렇게 되냐?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 자연보전지역, 외지역이에요. 외지역. 그래서 여기 보면 자가 다 들어가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 형질 변경이에요. 형질 변경. 자, 높이 여기는 단위가 좀 달라요. 높이 50cm, 부피는 부피가 아니라 깊이 50cm면 어디에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이 정도보다 작다면 경미한 행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660제곱미터예요. 도지자 외에서 66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채취는 25, 50. 근데 여기서부터는 10배예요. 250, 500. 도지자 외. 이제 설명 안 들어도 알겠죠? 물건 쌓는 것은 25, 50, 250, 250, 10배씩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표로 기억이 해야만 기억이 가능해요. 50, 여기는 10배니까 500. 여기가 지금 250으로 돼 있네요. 250. 이거 아니에요. 500이에요. 500. 그래서 여기 마지막 지역만 볼게요. 자, 25, 50, 50이 가능한 곳은 적치는 어디만 된다고 그랬죠? 녹관자에서만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고 그랬죠? 녹관자에서만. 그래서 녹지지역과 여기는
여기는 녹지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그렇고요. 여기는 관리지역에서만 이 정도 완화해 주는 거예요. 요 이하는 경미한 행위예요. 근데 자가 없죠. 자는 당연하죠. 자는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관만 있는 거예요. 관에서는 요 수치 이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자, 공작물, 자, 녹간농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뭐예요? 경미한 사항이에요. 경미한 사항인데 예외가 있어요. 육상 어류 양식장과 신고용 공작물이에요. 신고용 공작물은 건축 신고하라는 얘기고요. 육상 어류 양식장은 그거죠. 어디 강화도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이게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목욕탕 같은 구조물이 있어요. 시멘트로. 여기 물고기 잔뜩 집어넣고 양식하죠. 이거 구조물 다 시멘트 덩어리잖아요. 이거 나중에 만들고 나면 나중에 부시기도 힘들고 해체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육상 어류 양식장은 예외로 합니다. 이게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 형질 변경도 좀 깊이 들어간 거예요.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에서 포장은 안 됩니다. 포장은 안 되고 주상공 외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 수반에서도 안 돼요. 근데 여기까지 외우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 예외 육상 어류 양식장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숫자는 난 이거 못 외워.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의 크기 정도만 머릿속에 담고 시험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풀이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경미한 행위에서 이걸 못했어요. 분할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